자, 이번 강좌에서는 확률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개념들을 싹 다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용어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수학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확률에서는 집합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시행이라는 용어. 뭔가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확률에서의 시행이라는 용어는 우연에 의한 결과에 기반을 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그 나오는 결과는 항상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1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던졌을 때 1이 나온다면 이거는 우연한 결과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배제한 나머지 경우들 모두 다 그러니까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시행, 그러니까 조사라든가 실험, 관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어려운가요? 하여튼 뭔가를 한다, 트라이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시행의 결과, 자, 그것을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사위를 던졌다 1이 나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사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집합 S로 표기를 할 겁니다. 표본 공간을. 자, 이것은 뭐냐면 시행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 앞서서 했던 사건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시행의 결과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거, 그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말로 전사건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전사건. 여기 있는 이 전은 모두 전자예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모두 전자. 사건들을 싹 다 모아 놓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사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자, 공사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인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집합적으로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공집합으로 표기를 하죠. 집합적으로 공집합 형태로 표시가 되어지는 사건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공사건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봤더니 조금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게 조금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면, 익숙해지면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옵니다. 일단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자, 이게 지금 주사위를 던진다는 시행입니다. 이게 결과가 우연하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연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 중에서 짝수가 나온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입니다. 사건. 요게 지금 사건. 요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시행과 사건 구분이 어느 정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 표본 공간은 뭐가 될까 그러면?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 6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집합 형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표본 공간입니다. 됐습니까? 그것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떤 사건이냐면 2 아니면 4 아니면 6이 나오는 사건.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집합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근원사건이라는 용어도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5번이라고 할까요? 근원사건. 여기에 딸려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원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주사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점점점 해서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묶어놓은 것, 요것들을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이번에는 합사건이라는 용어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합사건은 뭐냐면 우리 사건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에요. 그런 것들을 합쳤다. 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하나에 들어가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라고 표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써주고 표기할 때에는 이렇게 합집합 형태로 표기를 해가지고서 사용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요거하고 또 비교해서 곱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곱사건은 뭐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 형태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치면 연산기호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7번째.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사건. 배반했다? 등을 맞대고 있다? 뭐 한자로 쓰면 이제 그런 뜻인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 두 개의 사건이 곱사건이 공사건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경우,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어지는 경우 우리는 A와 B는 배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집합으로 본다고 치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 우리 A와 B는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배반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사건. 사건 A에 대한 여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집합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A라는 사건하고 A의 여사건은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반이 맞아요. 배반이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배반 사건이면 무조건 다 여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여기서 바라다 보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기는 하지만 A의 여사건이 B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배반이라고 해가지고서 여사건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반이라고 해가지고서 여사건이냐? 그거는 아니다.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 대한 예문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자, 동전 두 개. A, B라는 동전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던져서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A라는 사건은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런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여사건은 뭘까? 자, A의 여사건은 뭘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어떤 경우들이 만들어지는가? 동전 두 개를 던진다. 구분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뭔가 그거부터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표본 공간은 뭐냐면 둘 다 앞면이 나오든지 H, 헤드, 그 다음 앞면, 뒷면, 테일이라는 얘기죠. 앞면, 뒷면, 또 뒷면, 앞면.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동전이 다른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두 개는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게 모두 네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 것들 중에 두 개가 다 앞면이 나왔다? 라는 이야기는 이게 사건 A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A의 여사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의 여사건을 HT, TH, TT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와 배반이 되어지는 사건의 종류. 자, A와 배반인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배반이 되어지려면 공통 부분이 없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 부분이 없는 집합들을 다 갖다 끄집어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공집합, 공통 부분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요렇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 요렇게 나오는 경우,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 다음 HT, TH 이렇게 나와도 어디 갔어요? 요거하고 지금 배반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두 개씩 나오는 경우 HT, TT도 있을 테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TH하고 TT 요것도 지금 사건 A하고 배반이 되어지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들 몽땅 다 몰아놓은 거. 그러니까 A의 여사건. 이것도 지금 배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의 종류가 모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어지게 되는 거네요. 8개의 배반 사건이 판단이 가능해지게 된다. 됐죠? 조금 헷갈립니다. 정신차리고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배반과 여사건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확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면 확률이지 수학적 확률은 또 뭐야?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 확률을 얘기해요. 이론적 확률. 그런데 이에 비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표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robability, 첫자 띄어서 PA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얘는 전체 발생 가능한 경우 대비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지고서 우리는 사건 A에 대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전체 발생하는 경우는 표본 공간이에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수, 그 다음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지수, A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횟수,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 대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던졌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경우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2, 그 다음 앞면이 나왔다 한 가지,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해왔던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이런 예문을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1, 2, 3, 4 숫자 4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4개를 가지고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세 자리 자연수. 자, 그것들 중에서 짝수가 만들어질 확률.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숫자를 만들면 세 자리 자연수니까 111부터 444까지 숫자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몇 개인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것들 중에 짝수가 만들어질 확률. 아마 여러분 금방 이거 계산 안 해봐도 금방 결과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짝수 홀수 전체 반반이니까 2분의 1이겠네. 간단하게. 그렇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그런 경우를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방법은 이래요. 헷갈리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무조건 전체 발생 가능한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하고 두 번째 가서 내가 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가지수를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무작정 짝수가 되어지는 경우부터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상 전체 경우의 가지수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전체 경우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의 가지수를 후에 두 번째로 계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체 경우는 일단은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자, 세 자리 자연수. 일단 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자리 만들어 놓고 채워나가면 좋겠죠. 보니까 111도 되고 444도 되고 222도 되고 숫자가 중복돼서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 순열이 되어지겠다. 4에 3 이렇게. 그래서 전체 만들어지는 가능한 숫자의 가지수는 4의 3승가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경우의 수에서 우리 공부한 거니까. 자, 그것들 중에 짝수, 세 자리 짝수는 몇 가지나 만들어질까? 세 자리 짝수면은 이렇게 두 자리에다가 끝에 2 아니면 끝에 4하고 나오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앞에 두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의 경우의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 파이 4에 2. 1, 2, 3, 4 중에 두 개가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근데 그런 게 끝자리가 2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4의 제곱 따라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 경우 대비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왜 그렇게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바로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확률을 계산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한 공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다. 자, 반면에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뭐냐? 통계적 확률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n분의 r이다. 이게 뭐냐면 이 n은 경험적 확률 실제로 시행하는 거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시행한 시행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횟수, 실제 발생 횟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 횟수 대비 발생 횟수에 관한 이야기니까 상대적으로 몇 번 정도 발생했느냐, 바로 상대 도수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대적인 빈도수, 줄여서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행을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수학적 확률하고는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시행 횟수를 무한정 늘려 잡으면 한없이 크게 시행 횟수를
한없이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느냐면 바로 수학적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서 1의 눈이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6번 던지면은 반드시 1의 눈이 한 번 나오나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횟수를 무한정 늘리면 어때? 한 10,000번 정도 던졌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10,000번 던지고 앉아 있겠지만은, 자, 10,000번 던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분의 1가량의 값에 근접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 통계를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사실, 통계적 확률을 다른 말로 상대도수라고도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자, 실제로 주사위를 던졌더니 5번 중에 5번 중 한 번 꼴로 1이 나온다. 자, 이런 주사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이 나올 확률 6분의 1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네요. 우리가 뭐 잘못 던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질 때 만일에 이런 주사위를 내가 1000번 던진다면, 1000번을 던지겠습니다. 주사위를. 그러면 1이 몇 번 나올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수학적 확률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건데, 통계적 확률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 시행 횟수에 따르는 발생 횟수를 또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상황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주사위는 5번 중에 한 번 꼴로 1이 나온다. 1000번 던졌다. 1이 몇 번 나올까? 그러면 1000번 중에 5분의 1 정도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5분의 1 해서 200번 정도 1의 눈이 나오겠구나 하고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그 적용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고 뒤에 가서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할 때는, 통계적 추정할 때에는 통계적 확률로 따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면 도형인데, 그렇죠? 도형에서도 우리가 확률을 판단을 하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관역이 반지름 2cm짜리 관역이 있는데 이 안에 만점 관역은 반지름 1cm라고 합시다. 자, 이게 지금 만점 관역이에요. 여기가.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화살을 쏴서 만점을 맞출 확률. 만점이 되어질 확률은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 우리가 분명히 확률을 얘기할 때 전체 발생되어지는, 시행되어지는 횟수와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횟수를 가지고서 확률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그 횟수를 판단하는 게 모호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얘가 지금 전체, 내가 따지고자 하는 경우는 요만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기하학적 확률에서는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점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넓이 분의 빨간색 부분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따져주면 되겠다. 자,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빨간색 넓이는 파이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4분의 1. 결국 내가 이 관역판에다가 화살을 쏴서 만점을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경우로 정리가 되어지네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익숙해지도록 입에 완전히 배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